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가끔 마주치는 이웃, 상점 직원,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인간관계는 아주 넓고도 복잡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상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할 때, 혹은 사소한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때 관계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의도치 않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습관처럼 반복되는 태도로 인해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10가지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다 원만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혹은 거절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전달할 때는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상호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집중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놓치곤 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보다는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결국에는 대화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고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듣는다면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청을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말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같은 질문을 통해 대화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기회를 얻으며 당신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경청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공감하며 대화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간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기준에서 그 행동을 해석하며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으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즉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개인적인 고민에 빠져 있거나 급한 업무 때문에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급한 판단이 오해를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이 오해를 풀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공유할 기회를 얻고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상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감정을 내보이는 것에 서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해는 쉽게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열린 태도와 공감이 필수적입니다. 상대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보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갈등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충돌과 마찰을 불편하게 여기며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쌓이고 쌓인 감정은 더 큰 갈등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으며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두려워 상대방과의 대화를 미루거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논의를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입장에서만 갈등을 바라보며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나름의 이유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때로는 양보도 필요합니다. 넷째, 갈등이 해결된 후에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했다고 해서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고 서로가 갈등을 통해 배운 점을 기억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갈등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숙한 태도로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이 베푸는 호의나 노력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배려와 희생에 감사를 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꾸준히 상대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친구가 언제나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챙겨주는 경우,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점차 그 행동이 지속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서운함과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호의와 관심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애정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도 점차 노력을 멈추게 되고 관계는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작은 일에도 감사의 표현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문을 열어줬을 때, 커피를 사줬을 때, 혹은 단순히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도 고마워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해온 노력을 되돌아보고 직접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항상 나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고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노력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배려와 노력은 오랜 기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한 행동을 떠올려 보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상대가 해오던 배려를 먼저 실천해 보세요.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먼저 연락을 해 안부를 묻고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을 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넷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마워라는 말보다는 너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너의 배려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 행복했어.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상대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해주는 노력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배려에도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창 시절 성적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생활에서 직급과 연봉을 비교하는 것, 심지어는 외모나 생활 방식까지 비교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비교는 자극이 되어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비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긴장시키고 불만족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환경과 배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성취와 나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반대로 상대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지? 혹은 나는 왜 그 사람처럼 멋있게 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필요한 경쟁심을 키우게 됩니다. 더욱이 비교를 지속하게 되면 관계 속에서 질투나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친구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는 저렇게 잘하는데 내 배우자는 왜 그러지 못할까라는 비교는 관계를 해치고 신뢰를 깨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교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장점과 성장을 인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비교의 대상을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다. 이를 자신의 실패로 여기지 말고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 친구가 성공한 걸 보니 나도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다 건강한 접근 방식입니다. 넷째, 소셜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비교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SNS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멋진 삶을 보는 것은 즐겁지만 항상 그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게 되면 나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비교심을 자극하지 않는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교는 인간관계를 긴장시키고 불필요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삶을 인정하는 태도를 기르면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실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 오랜 관계에도 금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과를 하면 자신이 더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과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달았어. 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심이 담긴 사과임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명 없이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도 그런 적 있잖아. 혹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같은 말은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변명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그 감정을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과 이후에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상대방이 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다음부터는 시간을 더 철저하게 지킬게라고 약속한 후 실제로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과를 했다고 해서 즉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정리하고 용서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바로 괜찮아지길 바라진 않아. 하지만 내 진심이 전달되길 바란다는 말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신뢰를 깨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실수를 했을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보세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상대방을 조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것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 가족에게 그들이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태도는 상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결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연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조종하려는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상대방의 옷차림, 친구 관계, 취미 생활을 통제하려 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강요하는 것, 상사가 부하 직원의 모든 행동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도 조종의 일환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요구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도록 압박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면 상대방은 점점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멀어지게 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조종하는 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은 지시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진정으로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적인 바람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종하려는 태도는 종종 나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간섭 없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조종은 상대방이 스스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믿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일에도 불만을 표출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점점 기운이 빠지고 본인의 감정 또한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분 문제를 넘어서 인간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산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차 거리를 두게 되고 그 결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전염성이 강한 감기와 같아서 한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스며들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무겁고 침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태도는 밝은 에너지를 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를 잘 마무리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친구가 나를 챙겨줬다. 오늘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았다 같은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쌓이면
점점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대화를 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불평과 불만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즐거운 일이나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의 대화를 즐겁게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계가 형성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스스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넌 정말 잘하고 있어 같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유지할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지고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게 변할 것입니다. 10번째, 신뢰를 쉽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신뢰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영원히 깨진 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뢰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심코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중요한 순간에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동은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짓말은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시작된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은 단순한 정보 왜곡이 아니라 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항상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신뢰를 깨뜨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며 약속을 어기게 되면 상대방은 점점 당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장기적으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솔직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습관을 기르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솔직함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면 미리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일관된 행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혼란을 느끼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신뢰를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비밀을 지키고 험담을 피하며 신뢰를 쌓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깬 후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번 신뢰를 깨뜨린 경우 단순히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 다시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작은 거짓말,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뢰를 존중하고 지킬 때
인간관계는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관계는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해와 조율의 과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작은 실수를 통해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미소나 따뜻한 한마디가 때때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꾸준한 소통과 배려가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됩니다. 관계에서 실수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실수를 기억하고 이를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